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익스클루저너리 룰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정식으로 사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 지난 시간 Good Days Reliance by Police 이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뭐 이제 케이스라든지 법규가 바뀌었어요. 그 전날.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고 법을 집행하는 거 이런 경우도 경찰관한테 지금 뭐 바쁜 업무에 이제 시달리잖아요. 언제 케이스를 살펴보고 언제 법을 살펴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요구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바뀐 걸 모르고 집행을 했다. 그래도 Good Days Reliance by Police 이거 예외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미국이 이제 범죄가 또 굉장히 범죄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범죄가 흉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국가 질서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을 보면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조를 보겠습니다. 사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 이거는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예요. 네, 이 search라는 것은 뭐 뒤진다는 거고, 시저는 뒤진 다음에 필요한 어떤 증거들을 이제 딱 압수를 한다라는 거죠. 네. 수색 압수라는 거죠. 수색 압수. 이러한 수색 압수를 하게 되면 이 수색 압수는 여러분, 수색 압수는 뭐와 충돌이 되냐면 국민의 프라이버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이것을 깨는 거예요. 이거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국민이 갖는 프라이버시권. 이게 사조에 지금 사조 여기 나와 있는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가 시저로부터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어떤 보호법이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예요. 아셨죠? 이거는 뭐 reasonable 네, expectation of privacy예요. privacy. 네. 그냥 프라이버시 라이시의 프라이버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보호법익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조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면 헌법을 배우는 거니까는 이것을 이제 정확히 어떻게 규정인지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세요. 시큐어드 할 안전하게 갖고 있을 어떤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그 신체에 또는 집에 또는 종이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의 안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떤 지켜야 할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들은 shall not be violate 침해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워런티가 중요하죠. 이 워런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워런티는 프라버블 코즈를 기초로 해서 발행이 돼야 돼요. 분명히 나오죠. 프라버블 코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는 이 프라버블 코즈에 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프라버블 코즈를 근거로 해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매지스트레이시요, 이 어레스트 여기서 이분이 이제 영장을 워런티를 이제 발급해 주시는데 그냥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프라버블 코즈를 경찰관이 이 뭐 매지스트레이트 앞에서 입증을 막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 프라버블 코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워런티를 이분이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발급해 주는 거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 프라버블 코즈도 그냥 뭐 단순히 뭐 말을 막 해가지고 그냥 설득을 시켜가지고 얻어서는 안 되고, 이 프라버블 코즈가 있다라는 어떤 신뢰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뭐에 oath and affirmation 선서에 의해서 목숨 걸고 이거에서 서포트된 프라버블 코즈니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이 에피데이빗을 작성을 합니다. 에피데이빗. 그게 이제 선서 진술서로 거기서 혹시 거짓이 드러나면요 위증죄 처벌을 받겠다는 그러한 것을 사인을 한 그러한 그것을 갖고 신청을 해요. 에피데이빗을 가지고. 그래서 선서에 의해서 서포트된 어떤 프라버블 코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워런티는요, particularly describing 해야 돼요. 근데 워런티를 했는데 그게 막연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명확하게 201동 플레이스가 명확하게 딱 어떤 with particularly 어떻게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포하고 이제 시즈드 체포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 이런 것들이 마약이면 마약, 사람 같으면 제임스 스티브 이런 좀 분명히 또 뭐 인상 차기도 적어줘야 되고 가가지고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 워런티에 대한 문제가 많죠. 이게 워런티가 막연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잡아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이 워런티 발급하는 과정도 프라버블 코즈인데 이 프라버블 코즈도 경찰관이 어떤 에피데이빗을 근거로 해서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어떤 자기 신체나 이런 거에 안전하게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 이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대해서 이게 요 내용이 뭐겠습니까? 더 라이시. 이 라이시 뭐겠어요? 이거 바로 프라이버시 라이시죠. 자기 신체 지배에 어떤 페이퍼 안에 어떤 물건 이런 것들 안에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이러한 권리.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라이시인 거죠.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살펴봤고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reasonable, 이제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여기다가 이제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해놨는데 이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는 그 대척점은요, 이 privacy라고 말씀드렸어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듀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침해를 하되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라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를 때 그 듀 프로세스 오브 로 측면이 뭐예요? 듀 프로세스 오브 로 듀 프로세스. 이 듀 프로세스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프로시듀럴, 절차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bstantial. 두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절차적으로 미리에 프라이어 노리스 히어링을 줘야 되는지 또는 지금같이 워런티를 발급받아서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substantial 두 프로세스는 이 정당한 근거예요. 이것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어떤 이유, 에리킷 코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리킷 코즈. 이 에리킷 코즈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이 침해를. 그래서 보면은 reasonable suspicion이 있으면은 reasonable suspicion이 있고 그 다음에 probable cause가 있고 plain view가 있는데요. reasonable suspicion 정도면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또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 뭐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인데 요거는요 뭐 한 50% 정도로 이제 봅니다. 저는 뭐 한 50%. 네.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probable cause는요 한 75% 정도? 정확한 건 아니죠. plain view는 이거 100%죠.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바로 plain view. 이 경찰관이 이제 safety. 요게 지금 이제 substantive죠. substantive고 듀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substantive 듀 프로세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요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은 여기를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침해. 요 정도 침해할 수 있어요. 요 정도. 근데 probable cause가 있으면은요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깊숙이. plain view가 있으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눈앞에 보여요. 그럴 때는 그냥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프라이버시를 이 프라이버시라면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죠. 집, 개인 집. 집이라고 생각하기 뭐 그래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reasonable suspicion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주변을 두리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는 말이죠. 요 정도. 근데 probable cause가 있으면은요. probable cause가 있으면은 집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라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probable cause를 설명을 드려서 판사님이 발행한 이제 워런티를 발급. 왜냐하면 이 probable cause도 경찰관 기준으로 기준이 아니겠어요. 이 주체는 경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저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경찰관은 뭐 조그만 일도 다 probable cause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한테 한번 검증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probable cause를 설명해서 판사는 그거면 그 정도는 probable cause죠. 그러면 워런티를 받고 오겠다는 워런티 제도의 취지가 그거예요. 이 probable cause 요것의 기준 판단 기준은 경찰관이라고. 경찰관. 믿을 수 없으니까는 한번 객관적인 어떤 판사님의 판단이 경찰관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저것도 합리적이 못하다. 그러니까 저거의 판단의 주체를 판사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판사님. 판사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제 와라. 하지만 어쨌든 probable cause가 있으면 아예 쑥 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플레인 뷰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safety of police인데 경찰관의 안전도 이 프라이버시를 깰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디펜던트를 체포할 때요. 체포를 할 때 그 윙스팬 디펜던트의 한쪽 팔이 쭉 미칠 수 있는 이 에어리어, 이런 에어리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로 수색이 가능해요. 그 근거를 찾는다면은 safety property예요. 아니 safety of police. safety of police. 그래가지고 이 체포 중에 범인이 어떤 흉기를 들어서 찌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safety of police. 아셨죠? 그 다음 우리가 뭐 stop and frisk 할 때 reasonable suspicion만 있으면은 스탑을 시킬 수 있어요. 체포는 아니에요. 잠시 스탑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또 막 이게 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툭툭툭 쳐가지고 그 툭툭툭 칠 수 있는 그 근거도요. 이 safety of police예요. 혹시 질문을 하는 중에 주머니에서 총이나 칼을 빼서 죽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안전하게 질문하기 위해서 툭툭툭 쳐버리는 거야. 경찰관의 안전. 그것도 프라이버시를 깨는 거 아니에요? 막 툭툭툭 치는 거.